한 걸음 물러서서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이제 눈을 감고 조용히 들어주세요. 우리가 살아가며 만나게 되는 수많은 사람과 상황, 그 속에서 고민과 불안, 외로움이 생길 때가 많죠. 하지만 위대한 철학자들의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때론 상처받은 마음에 놀라운 치유와 변화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소중한 한마디 한마디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려 해요. 어느 날 우리는 소크라테스가 남긴 너 자신을 알라라는 명언을 만납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참으로 어렵고도 중요한 말이죠. 스스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내 마음이 원하는 것과 내가 바라보는 미래의 그림을 잃어버리기 쉬워요. 혹시 요즘 들어 나는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들까 하고 자주 고민하고 있다면 잠시라도 나를 오롯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길 권하고 싶어요. 나를 관찰하고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다음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어요. 이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덕은 우리 스스로 반복하는 행위에서 비롯된다는 문장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종종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곤 하죠. 그런데 막상 그 답은 어딘가 멀리 있지 않아요.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서 매일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나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을 반복한다면 분명히 어느 순간엔 더 성숙해진 내 모습과 만나게 됩니다. 그 과정이 느리다고 해서 조급해할 필요 없어요. 어제와 같은 노력의 반복이 어느 날 당신을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이끌어 줄 테니까요. 플라톤의 자신을 이기는 자야말로 가장 위대한 승리자다라는 말도 빼놓을 수 없겠죠.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경쟁을 겪습니다. 때로는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고 때론 성공의 기준을 남에게서 찾기도 해요. 그러나 정작 가장 어려운 경쟁 상대는 어제의 나,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약점일 때가 많아요. 남들보다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어제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는 거죠. 그 작은 변화를 만들어내는 힘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의 밑바탕이 됩니다. 여기에 스토아학파 철학자 에픽테토스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 우리를 괴롭힌다는 말도 더해봅시다. 가끔은 갑작스러운 사고나 예기치 못한 일로 인해 우울감이나 스트레스에 빠지기도 하죠. 하지만 조금만 시선을 달리해보면 이 상황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 이 일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상황 그 자체가 나를 망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상황을 바라보는 방식이 나를 망칠 수도, 구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물론 때론 감정의 소용돌이를 한 번에 잠재우긴 어렵지만 시간을 두고 내가 가진 해석의 힘을 바꾸려 노력하면 분명 더 단단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칸트는 내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되도록 행위하라고 말했죠. 철학적인 문장처럼 들릴 수 있지만 단순히 풀어보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다른 이들에게도 떳떳하고 모두가 함께 행복해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라는 의미예요. 내 말이나 행동이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건 아닐까? 내 욕심 때문에 누군가가 피해를 입고 있는 건 아닐까를 돌아보자는 거죠. 혹시나 내가 품고 있는 작은 이기심이 다른 사람들의 배려에 의해서만 유지되고 있는 건 아닌지도 살피면 좋겠어요. 모두가 함께 평온하고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데에는 이렇게 작은 질문 하나하나가 모여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공자 역시 자기가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도 행하지 말라라고 가르쳤어요. 사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비교하고 때로는 무심코 상대를 아프게 할 말을 내뱉기도 하죠. 그러나 내 입장이 되어보면 내가 듣기 싫은 말, 받기 싫은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상처가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해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려 노력할 때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작은 배려가 쌓여서 우리 일상의 상냥함과 화합을 선물해 주는 거죠.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생각한다는 행위 자체가 우리를 더욱 인간답게 해주죠. 하지만 때론 너무 많은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게 하기도 해요. 무언가 끊임없이 고민하다가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죠. 그러나 파스칼의 말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 담긴 강인함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비록 갈대처럼 흔들리고 약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단련시키고 더 큰 지혜를 얻게 돼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상처받아도 다시 웃을 수 있는 용기, 그것은 우리 안에 내재된 생각하는 힘에서 나옵니다.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문장은
우리에게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갈망하며 무엇을 이루어내고 싶은 걸까요? 우리는 종종 일상의 분주함에 치여서 진짜 내 안의 소리를 놓쳐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하루 중 단 몇 분이라도 지금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떠올려 보면 나라는 존재가 그저 눈에 보이는 한 사람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가능성과 함께 살아 숨쉰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때 삶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집니다. 프리드리히 니체의 말을 떠올려 볼까요? 사람은 진리보다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다. 이 한마디는 나의 확신이 진실일지, 단지 내가 믿고 싶은 관념일지를 고민하게 만들어요. 혹시 내 생각이 편견에 갇혀 있지는 않은지, 내 욕심이 진실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이 지치는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때론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이는 용기입니다. 낯선 시각과 마주하는 것은 분명 불안하지만 그것이 결국 우리를 성장시키고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만들어줘요. 이처럼 철학자들의 말을 들여다보면 거창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우리 일상의 작고 사소한 부분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매일 아침 우울감에 한숨이 나오던 순간에도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사람들과의 갈등 때문에 마음이 불편할 때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작은 일부터 천천히 실천해 나가면 어느덧 어제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가장 힘들 때는 노자가 말했던 무의자연이라는 가르침도 좋겠지요. 모든 것을 너무 억지로 통제하거나 완벽하게 해내려고 힘겹게 애쓰는 대신 자연스러운 흐름을 받아들이며 내 마음에 여유를 두고 싶은 순간이 있을 거예요.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나도 거기에 맞춰 흐르면서 나 자신을 받아들일 때 오히려 상황이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답니다. 때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존재하는 것 자체가 치유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해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에는 인생은 생각에 따라 달라진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살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사건 자체보다는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의 태도에 더 큰 영향력을 받습니다. 서운한 일이 생겼을 때 나만 상처받고 있다고 느껴지면 왜 하필 나만 겪어야 하는 걸까라는 불공평함에 집착하게 되죠. 하지만 그럴 때 한 걸음 떨어져서 이 일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여유를 가질 수 있다면 상황은 조금씩 달리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비로소 평온이 찾아오기 시작하죠. 조금 더 개인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정신적인 쉼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어디론가 훌쩍 떠나 자연을 바라보며 나는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고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고 싶은가 하고 스스로에게 묻는 거예요. 라이프니츠나 스피노자의 철학을 굳이 몰라도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시간을 통해 풍요로운 내면을 만들어 갈 수 있어요. 바쁜 일상 속에 깜빡 잊혀진 나만의 소리, 나만의 색깔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키케로는 인생의 목적은 편안함이 아닌 올바름에 있다라고 말했죠. 이 문장을 들으면 가끔 내가 선택하는 길이 힘들고 험난할지라도 양심과 진심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그 길이 옳은 길이라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물론 쉬운 길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많아요. 그러나 내가 후회 없이 살고 싶다면 조금 힘겹더라도 귀중한 가치를 지키는 쪽을 택하고 싶어요. 결국 시간이 흐른 뒤 우리를 가장 빛나게 만드는 건 내가 걸어온 과정에서의 진실함이니까요. 토마스 아켄피스의 내면이 평온하면 어떤 외부적 사건도 너를 흔들지 못한다는 말도 생각나네요. 우리의 내면이 강해지면 세상이 어떤 변화를 일으켜도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이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부단한 노력으로 조금씩 단단해질 수 있어요. 하루하루 반복되는 스트레스 속에서도 자기를 돌보고 건강한 마음 습관을 기르고 혹시 내 가슴이 너무 지쳐 있다면 보살피고 위로하면서 스스로 마음의 중심을 바로잡는 방법을 익혀갑니다. 그렇게 한 계단씩 성장해 가는 거죠. 마무리로 루소의 말을 떠올려 볼까요?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으나 어디서나 사슬에 묶여 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무수히 많은 외부 조건에 의해 불완전함을 느끼게 합니다. 때론 내 의지대로 되지 않고 어떤 책임이나 의무 때문에 괴로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늘 외부 환경이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이 세상을 내 방식으로 사랑하고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각해 나가는 자유는 결국 누가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솟아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철학자들의 이야기들이 당신에게 따스한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길 바랍니다. 혹시 마음이 지치고 숨 쉴 틈이 없다고 느낄 때마다 이 지혜를 다시 꺼내어 보세요. 당신이 걸어가는 길이 얼마나 소중하고 빛나는지,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품고 있는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당신의 하루하루가 더욱 평온하고 의미 있는 순간들로 채워지길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잠시 멈춰서더라도 괜찮아요. 철학자들이 남긴 말이 늘 그러하듯 우리의 삶은 생각하고 깨닫고 성장하는 과정,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언제나 스스로를 믿고 더 나아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보는 마음을 놓지 마세요. 우리는 아주 작은 깨달음과 변화로도 얼마든지 새로운 기쁨을 맞이할 수 있으니까요. 이 목소리를 듣는 지금 이 순간도 이미 그 변화가 시작되고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